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자료 구조는 덱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덱은 두 개의 끝을 가지는 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큐가 단순히 프론트에서 자료를 제거하고 리어에서 자료를 추가하는 NQ와 DQ의 연산만 있었다면 덱에서는 프론트에서도 인서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어에서도 딜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Q와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살펴본 스택의 기능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앞쪽 프론트 쪽에서 반환하는 것은 딜리트 프론트죠. 이것은 Q의 DQ와 동일한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앞에서 기존 자료를 제거하니까요. 그리고 뒤쪽 리어 쪽에서 반환을 한다. 즉 뒤쪽에 있는 자료를 제거한다는 쪽에서는 스택에 있는 팝 연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는 탑에서는 리어가 아니라 스택에서는 탑이었죠. 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뒤쪽 리어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한다. 인서트 리어죠. 요거는 푸시 또는 Q 같은 경우는 인큐에 해당되었습니다. 뒤쪽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였죠. 자, 하지만 스택과 Q 두 개 모두 다 없는 연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앞쪽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인서트 프론트인 경우에는 스택과 Q에는 없지만 이쪽 덱 자료 구조에만 있는 그런 고유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덱은 책에 있는 것처럼 AST 스케줄 알고리즘과 같이 덱 같은 자료 구조를 필요한 알고리즘이 있고요. 혹은 아니면 스택 또는 Q를 합친 그런 포괄적인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기능으로서 그러니까 스택 혹은 Q를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덱 추상 자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연산들이 다 필요하겠죠. 앞쪽에 있는 자료를 앞추가, 그다음에 뒷추가, 그리고 앞제거, 뒷제거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이고요. 그다음에 제거해서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반환한다. 피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피크 프론트, 피크 리어 이렇게 총 6가지 연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프로젝트 파일과 다음에 덱에 가는 헤더 파일, 그리고 C 파일, 그리고 이그젠플 파일이 있습니다. 앞절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께서 이것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이 파일들을 생성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스와 그리고 연산에 대한 로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결 리스트 구현하는 덱 자료 구조는 링크드 덱 구조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에서 사용되는 노드는 Q 노드를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 이때 각 노드들 사이에 링크가 전후 관계가 유지되어 있죠. 앞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프론트와 리어 모두 추가 및 제거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양방향 더블 링크드 리스트 스타일로 구현을 했고요. 단 이때 리어 노드와 프론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포인터 어디서 봤죠? 3장에서 헤드 포인터 봤었죠? 그 헤드 포인터와 같은 스타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헤더 노드가 아니라 헤드 포인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포인트 연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임을 우리 직감할 수가 있죠. 우리 포인터 연산 관련해서 좀 귀찮지만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수상 자료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연산들을 실제 소스를 통해서 그리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뒷추가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추가는 앞서서 일반적 Q 같은 경우에는 인큐 연산과 유사하죠. 가장 뒤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연산입니다. 자, 이 경우 우리 헤드 포인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나눴었죠. 먼저는 공백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empty 상태에서 추가하는 경우와 기존에 한 개 이상의 자료, 한 개 이상의 노드가 있을 때 추가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었죠. 동일합니다. 대개의 경우도. 자, 공백 상태일 때는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죠? 새로 추가되는 P 노드가 리어 노드이면서 동시에 프론트 노드죠. 그래서 두 개를 대입해주면 되죠. 그리고 인서트는 P 노드에 R링크와 L링크는 모두 다 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공백 상태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서서 우리 인큐 연산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먼저 기존의 리어 노드가 있었죠? 기존의 리어 노드의 다음 노드. 저 같은 경우는
R링크가 되겠네요. 기존의 리어 노드의 다음 노드로 새로 추가되는 P 노드를 대입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새로운 리어 노드로 새로 추가된 P 노드가 대체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줄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기존 리어 노드의 다음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노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개 새로운 리어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P 노드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개는 앞서서 인큐 연산에서도 동일하게 본 겁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 더 있죠? 대개에서만 있는 겁니다. 이건 뭐죠? 네, 그렇습니다. 양방향 링크이기 때문에, 더블 링크이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노드의 R링크는 자연스럽게 롤이 된 게 맞지만 새로 추가되는 P노드의 L링크, 그렇죠? 이전 노드죠? 이전 노드는 누굴 가리켜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추가된 P노드의 이전 노드는 기존의 리어 노드가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두 번째 이 라인은 그 뜻입니다. 새로 추가되는 노드의 이전 노드, 예, L링크는 기존의 대개 리어 노드다. 예, 이 부분이 대개에서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것은 양방향 링크 때문에 그렇다.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소스를 보겠습니다. insert rear LD, 예, 링크도 대개 약자죠. LD는 보면 전달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하나요? 먼저 노드를 생성하죠. 노드를 생성한 다음에 전달받은 데이터로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링크, 양방향 링크 모두 널로 초기화를 시켜주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백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서 공백 상태면 프론트 노드와 리어 노드를 모두 새로 추가되는 P 노드로 설정해주고요. 자, 그리고 공백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노드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기존 리어 노드의 다음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노드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노드의 이전 노드로 기존의 리어 노드를 대입해주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대개 리어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노드가 되도록 세팅을 해준다. 그 다음에 현재의 노드 개수 1 증가시켜주고 성공했다고 리턴하는 것으로서 연산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자, 압축가인 경우를 살펴볼까요? 압축가는 먼저 공백 상태일 때와 아닐 때 두 가지로 똑같이 나눠지는데요. 자, 공백 상태일 때는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냐? 예, 뒤추가랑 똑같습니다. 왜죠?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압축가랑 뒤추가랑 똑같은 거죠. 공백 상태일 때는. 자, 공백 상태가 아닐 때를 그럼 볼까요? 이때는 뒤추가일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요. 기존의 대개 프론트 노드의 이전 노드로 새로 추가된 노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프론트 노드의 이전 노드로 새로 추가되는 노드를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노드의 다음 노드로 이전의 프론트 노드를 설정해 주고 최종적으로 그 대개 프론트 노드를 새로 추가되는 노드로 재설정해 주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좀 헷갈린다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P-덱, 그러니까 기존 덱의 새로운 프론트 노드로 P 노드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존의 프론트 노드의 이전 노드, 프리비어스 노드죠. L링크에 의해서 기존의 프론트 노드의 이전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노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노드의 다음 노드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전에 제일 앞에 있던 프론트 노드죠. 이전에 프론트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덱의 프론트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노드가 되게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수도코드를 볼까요? 먼저는 첫 번째로 기존의 프론트 노드의 이전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 추가되는 노드의 다음 노드가, 넥스트 노드가 기존의 프론트 노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덱의 새로운 프론트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노드가 된다. 예,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실제 수술 한번 볼까요? 자, 인서트 프론트 LD입니다. 자, 비슷한 구조이죠? 먼저 P노드 메모리 할당을 하고요. 예, 값 세팅을 해주고 공백이냐? 공백이다 그러면 프론트와 리어 노드 모두 새로 추가된 노드가 되도록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존의 프론트 노드의 이전 노드, previous 노드로 새로 추가되는 노드를 설정해주고, 새로 추가되는 노드의 다음 노드, next 노드로 기존의 프론트 노드를 설정해주고, 최종적으로 대개 프론트 노드가 새로 추가되는 노드로 설정해준다는 것으로 주요 insert front의 함수가 구성됩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앞 제거 및 반환입니다. 자, delete front죠. 앞에 어떤 연산과 동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DQ랑 동일한 연산이죠. DQ도 프론트에서 제거해서 반환하는 거였죠. 자, DQ 연산은 어떻게 했었죠? 일단 반환되는, 제거되는 노드는 가장 앞에 있는 노드고요. 대개 다음에 새로운, 대개 제일 앞에 프론트 노드는 기존 프론트 노드의 다음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환되는 노드의 다음 노드는 널로 세팅을 해준다. 자, 여기까지는 기존의 DQ 연산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덱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그러니까 더블 링크라고 했죠. 따라서 그 L 링크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먼저 노드가 2개 이상인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앞서 우리 살펴본 공통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노드, 어떤 노드죠? 기존의 프론트 노드가 반환 노드가 되겠습니다.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제거하기 위해서 자, 먼저 뭘 해주죠? 기존의 프론트 노드의 다음 노드죠? 다음 노드 ptag, pfront 노드의 prlink 다음 노드가 어떤 노드가 된다고 했죠? 새로운 덱의 프론트 노드가 된다. 그리고 반환 노드의 rlink 다음 링크에 끊어줘야겠죠? 예, 끊어주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L링크를 처리해야 된다. L링크. 어떤 L링크를 처리해야 될까요? 예, 바로 이 L링크죠. 어떤 거냐면 새로 덱의 프론트 노드가 된 이 노드. 그렇죠? 새로운 덱의 프론트 노드의 L링크가 어디로 설정되어 있죠? 예, 제거되는 preturn. 이 녀석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다시 요걸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소스가 그 내용이죠. 새로운 프론트 노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P 프론트 노드는 순서대로 1, 2, 3 4-1이 되는 거죠. 자, 4-1 자, P 덱의 P 프론트 노드 이건 어떤 거냐면 새로운 이 녀석입니다. 새로운 프론트 노드 새로운 프론트 노드 이 노드의 L링크는 뭘로 설정해 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널로 세팅을 해줘야 된다. 즉 끊어야 되죠? 끊어준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노드가 한 개다. 노드 한 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뭐냐면 리어 노드 그리고 프론트 노드 모두 한 녀석을 가리키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필요 없다는 거죠. P 덱의 P 리어 노드를 널로 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제거되기 때문에 이 경우 프론트 노드는 앞 제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널로 세팅되지만 DQ에서도 동일했었죠. 리어 노드는 그냥 쓰레기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널로 끊어준다, 세팅해준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스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delete front LD입니다. linked deck. 자, 먼저 공백 상태인지 먼저 점검한 다음에, 자, 제거되는 노드는, 그렇죠? 프론트 노드죠? 그리고 대개 새로운 프론트 노드로 기존 프론트 노드의 다음 노드를 세팅을 해준다. 그리고, 제거되는 노드의 rlink 다음 노드는 널로 초기화를 해준다. 그 다음에 제거되기 때문에 현재 노드 개수를 1 감소시켜줍니다. 자, 이때 만약에 대개 상태가 empty다.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요? 단순히 대개 리어 노드를 널로 깨끗하게 초기화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프론트 노드의 L링크를 널로 세팅해준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림과 같이 보니까 좀 많이 어렵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제거 및 반환 연산은 스택의 팝에 해당되는 연산입니다. 가장 뒤에 있는 즉 리어 노드를 제거해서 반환하는 연산이죠. 앞에서 살펴본 앞 제거 반환 연산과는 정확히 대칭적인 그런 연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및 접근 방법은 유사하니까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통적인 연산이 있습니다. 이 공통적인 연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드가 두 개인 일반적인 경우랑 혹은 노드가 한 개인 Q 모두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먼저 해줘야 되는 연산인 거죠. 볼까요? 먼저 반환되는 노드를 정합니다. 어떤 노드죠? 그렇습니다. 리어 노드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개 새로운 리어 노드는 어떤 노드가 되어야 되나요? 예, 제거되는 그 리어 노드의 이전 노드죠. 예, 프리비어스 노드, L링크로 이전 노드를 새로운 리어 노드 설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환되는 노드의 이전 노드는 널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항상 필요한 연산입니다. 자, 밑에 그림에서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볼까요? 자, 기존의 리어 노드가 이 노드죠. 기존의 리어 노드가 이 노드고 이게 곧 반환돼야 되는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리어 노드는 어떤 노드가 돼야 될까요? 예, 기존 리어 노드의 이전 노드가 되는 거죠. L링크를 통해서 이 노드가 P덱, P 리어 노드, PL링크. 자, 이 노드가 새로운 리어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환되는 노드의 이전 노드를 끊어줘야겠죠. 여기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노드가 두 개인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 밑에 그림에서 뭐가 문제임을 알 수가 있죠. 예, 바로 이 부분이죠. 무슨 얘기냐. 새로운 리어 노드의 이전 노드가 여전히 제거된 그 노드를 가리키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제거해 줘야겠죠. 이게 이쪽 부분입니다. 즉 새로운 리어 노드, 앞서서 새로운 리어 노드는 이렇게 세팅을 해줬죠. 그러니까 2, 3위로 간다면 우리 2단계에서 리어 노드를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리어 노드의 다음 노드가 원래는 이렇게 제거된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널로 세팅해줘야 됨을, 초기화 시켜줘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4-1로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노드가 한 개인 Q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위의 경우인데요. 노드가 한 개인 Q에 대해서는 리어 노드와 프론트 노드 모두 다 가리키고 있죠. 이 노드를 제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이 1, 2, 3단계를 거치면 하나 딱 남습니다. 이 프론트 노드, 이 녀석이 쓰레기를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냐면 제거돼야 될 이미 제거된 노드를 여전히 가리키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론트 노드에 대해서 널 값으로 세팅을 해주면 초기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4-2라고 할게요. 자, 마지막 소스 한번 보죠. delete rear ld 펑션입니다. 자, 제거되는 노드는 리어 노드죠. 그리고 대개 리어 노드는 새로운 리어 노드는 제거되는 리어 노드의 이전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거되는 노드의 이전 노드는 널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래서 제거되기 때문에 노드 개수를 하나 감소시켜 준 다음에 만약에 empty 상태다 그러면 대개 프론트 노드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리어 노드의 다음 노드를 널로 세팅을 해준다. 이것이 바로 delete rear 펑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지 않은 나머지 기타 연산들 그리고 래퍼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연결 리스트 구현한 Q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마지막 예제 풀고 이그젠플 0원더바 04C는 시나리오가 다음과 같습니다. 앞 추가로 A, B를 하죠.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추가되겠네요. 뒷추가를 CD를 하니까 CD가 되겠네요. 자, 뒷제거를 1회 하면 D가 제거되고 앞제거를 1회 하면 B가 제거되겠네요. 그러면 AC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 BACD가 추가되고 D제곱으로 B, D, 앞제곱으로 B 그래서 최종적으로 AC가 남았네요.